안녕하세요. 취미로펀트의 김철호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3% 하락 후에 20일 기다려서 다시 매수하고 3% 떨어지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백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을 그냥 바이앤드 홀드 했을 때, 그냥 사서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판단됐고요. 자, 근데 매수를 하지 않는 기간에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TLT에 투자를 해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분할해서 아래쪽에 TLT를 불러와야겠죠?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TLT를 매수하는 시점은 반대이기 때문에 소스를 좀 수정을 해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수정을 해야겠죠. 매매는 TLT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하락하는 이 기준 가격은 QQQ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종목을 불러와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큐리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시큐리티 하시고 심볼은 여기다가 QQQ 라고 적어주시고, 두 번째 인자로는 레졸루션 일본 기준이니까 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에 여기에서 불러올 가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 QQQ 그냥 프라이스라고 해볼까요? 프라이스는 그래서 여기다 클로즈 자리에다가 프라이스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QQQ의 가격으로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TLT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스크립트가 뭐 잘 짜여졌는지 뭐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과는 37% 순이익이 나왔어요. 2002년부터 결과네요. 자, 그러면은 위에 QQQ랑 겹쳐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를 보시면 결과가 지금 진입 지점이 같은 걸로 나오는데, 진입 지점이 같으면 안 되죠. TLT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지점과 정산 지점을 반대로 써줘야 QQQ랑 이제 반대로 들어가니까 QQQ에서 매도할 때 여기서 매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우고 차트에 한번 또 넣어볼게요. 결과는 그래도 42% 순이익이 났습니다. 진입 신호를 보시면 2020년 2월 24일에 마이너스 3%가 발생해서 여기에 청산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QQQ에서는 청산 신호가 이렇게 발생했고요. 여기 밑에 같은 시간을 보시면은, 자, QQQ는 청산, 보라색 청산이 나왔는데, 밑에 TLT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TLT를 매수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가 20일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TLT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3%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시점 5월 19일이네요. 5월 19일이 돼서 5월 20일에 QQQ를 매수했고 TLT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장 시작할 때 TLT를 빨리 팔아가지고 QQQ를 빨리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신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한 가지 전략으로 이 두 가지 종목에 어찌됐든 다 순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TLT는 TLT 시장 수익보다는 낮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 투자가 주식 ETF를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간, 그 구간에서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 돈이 그냥 현금으로 있는 것은 아까우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채권이죠. 채권 ETF를 매수한 결과로 역시나 우상향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두 종목에 교차 투자를 해서 두 가지 모두 다 수익을 냈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전략을 들었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3%가 뜨면은 매도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규칙도 쉽고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하루에 3%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음날 그냥 팔면 되고, 3% 떨어진 이후에 20일 지나고 생각 없이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 ETF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두 개를 교차로 자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채권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최적화했던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3.5 정도로 30 하면은 851%가 나왔는데, 이 채권에서도 저 값이 좋은 결과를 냈을까요? 보면은 최대 손실폭은 16에서, 그러니까 순익 42, 최대 손실폭 16. 그러면은 순익은 거의 비슷하고 최대 손실폭은 한 7% 정도 낮출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적화했던 3.5% 하락 후에 30일 대기해서 매수하는 전략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최적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뭐 소수점 단위로 3.52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과거에 그 수익을 최고로 하면은 또 과체적화가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QQQ를 매수하지 않는 동안에 채권으로 이동해서 자금을 운용했다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